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25일 어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네. 취재진 앞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부 등 4개 부서 21명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 씨는 검찰에서 최장 20일간 구속수사를 받은 다음에 다음 달 중순쯤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서 거래되었던 암호화폐 내역을 거래소 4곳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또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종로 경찰서 앞에서의 그 한마디와 그 한 장면이 뭐 어제 하루 종일 뭐 하여간 뉴스로 좀 탔는데요.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엉뚱한 것 같아요. 갑자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피해자들한테 사과한다라는 얘기 해야 돼요. 그 N번방 관련해서. 네. 근데 엉뚱한 사람 손석희, 윤장현, 김웅 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과한다고 그랬고 많은 아마 시청자들 국민들이 뭐 저게 무슨 소리냐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뭐 이 채팅방하고 이 세 사람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뭔가 엉뚱하기도 하고 뭐 영웅 심리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 사람에게 뭐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 그렇죠. 사실인데 그 사기 행각과 이 발언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하필이면 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이쪽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뻔히 이제 사건의 뭐 중심에 서 있거나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그렇죠. 사기를 친 건데 그것을 또 버젓이 다른 피해자들을 놔두고 이 세 사람을 거명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하고 어떤 그렇죠. 그 좀 얽히는 부분이 있다. 과시한다는 그렇죠. 느낌? 과시욕이 사기에서도 반성을 하지 과시욕이고.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좀 먼저 바로 그 부분은 이제 그 이 뉴스 세계대에 바로 범죄 심리학 전문가시죠. 예, 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 전화 연결해서 바로 이제 정밀 분석을 할 테니까 그 시간으로 좀 뒤로 넘기도록 네,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지켜보면서 일단 조주빈이 그 이야기를 꺼낸 의도와 심리 상태를 떠나서 그 세 사람은 조주빈의 행각에서는 피해자가 봤죠.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하는 게 그 온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피해자는 왜 돈을 보냈을까? 피해자는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는 게 온당한 지금 보도라고 보십니까? 가십이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떡볶이에 옮겨 붙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N번방의 피해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거를 보도하는 거고 똑같은 피해자 거잖아요. 비난으로 가버리는. 그러면 그 피해자 피해자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답인데 피해자들은 왜 그랬을까 하면 이거는 지금 일탈된 보도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생각할 건 없는데 조주빈이가 이런 거까지 노렸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 조주빈의 의도는 떠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언론 보도가 너무 선정적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가해자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보도를 아니 가해자에 하는 거죠. 끌려다닌 게 아니라 가해자하고 이건 부한해동하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그렇게 하면 봐도 가해자의 의도 맞춰갖고 이참에 장사점하자. 이거 말고는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상황에서 보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거기서 학대 보도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일면 중앙에 딱 손석희 네. 갖고 다음 면에까지 이어져서 이게 지금 어떤 그 본질을 그 다루는 보도라고 볼 수 있는 안 건가요?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간단히 손석희 파리밖에 안 되는 네, 거죠. 이 사건하고 관계 없다고 해도 무방한 얘기를 지금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뭔가가 그 보도의 초점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고 결국은 이러면서 결국 또 선정성으로 가고 장사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열심히 뭐 비분 관계하는 듯한 뭐 논조로 보이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클릭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그 부분은 뭐 맞습니다. 예. 좀 한 번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그 이야기를 꺼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이제 그 포토라인 앞에 서면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고유정이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머리로 커튼 치고 네. 이랬잖아요. 근데 조주빈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죠. 목 보호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 보호대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그 이게 뭐 그
자해 시도가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기자들이만 이제 질문 공세를 퍼부으니까 네. 자신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일체 전혀 얘기하지 대답을 않습니다. 하지 않는. 네. 그 영화 밀양에 보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갔더니 그렇죠. 본인은 회개를 다 받았고 반성 다 했다. 네. 예, 여기서 다시 피해자가 무너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랑 예, 그 비슷한 것 모습을 조주빈 씨가 연출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좀 짚어야 되는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짧게만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네, 코로나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증가 수가 100명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사례가 절반이 넘는 51건이라서 예, 이게 가장 큰 변수로 다시 떠오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진단키트 지원이 한국 쪽으로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정부는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꾸릴 예정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의료 장비 이 문제 어떻게 응할 것인지도 관건이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국내 방역이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한편 교육 당국에서는 온라인 개학 검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월 6일 개학이 안전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업 일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원격 수업 체제라도 구축을 해서 온라인 개학을 뭐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럼 이거는 좀 왜 애당초 검토가 안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190일이라는 그 수업 일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지켜야 되고요 법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 상황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아니요. 그러니까 이주. 이게 왜 그랬냐면 그래서 네. 이제 대학은 개강을 했고 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온라인 하고 있어요 들어갔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도 이미 뭐 그 계속 듣는 이야기는 있을 거고 그럼 이게 초중고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뭐 초등학교 그러니까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아마 고충이나 어떤 그 뭐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왜 나올까 싶은. 아쉽죠. 대비가 안 된 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학교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좀 강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데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에 좀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보기도 하고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고 여기에 좀 가치를 두다 보니까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안 결국 되잖아요. 몰리다 보이 검토가 아니 되는 바로 것 이런 같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계약에 3차 연계되니까 바로 따라붙었는 게 수능 얘기 따라붙었잖아요. 네, 수능 연기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왜 그럼 온라인 수업 안 했냐, 검토 안 했냐라는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현실하고 좀 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지금 그 보도를 보면 특목고 같은 게 이미 저기 뭐 온라인 수업 하고 있다 뭐 그렇죠. 이런 보도도 있더만요. 예. 보니까 이렇게 본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사전 대비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 사후적인 그렇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좀 아쉬움이 그러니까 따라 붙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점에서 한번 좀 다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결국 행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좀 그 반문을 던져봤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총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에 들어가는데 미래통합당 공천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 쪽에서는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 가천 이렇게 네 곳의 공천을 취소했고요. 특히 이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서 네. 민경욱 의원이냐 민현주 전 의원이냐 이걸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 최고위원회가 민경욱 의원을 공천하는 것으로 관철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 컷오프되고 민현주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가 그래서 근데 이게 최고위에 가면서 경선으로 다시 붙이도록 됐다가 결정이 뒤집어져서 네. 경선 결과 민경욱 의원이 그 후보가 됐는데 공관위원회에서 네. 또 이거를 뒤집었고 네. 근데 그걸 또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뒤집고 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어제 시간당 방송을 했거든요. 예. 방송할 때마다 지금 민경욱 할 때 있고 민현주 할 때 있어가지고 아 예. 이야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음. 이게 지금 어디가 맞는지 몰라. 지금은 결국은 민경욱 의원이 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 지역구에 출마를 그렇죠. 하는데 그쪽 관계자가 SNS에 아직도 대진표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안 나왔다라는 네. 글들을 거듭 올리기도 이제는 했습니다. 나온 거라고 봐야 되죠. 어차피 후보 등록 마감이 내일이니까. 예. 네, 아무튼 뭐 또 다른 당 얘기도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과의 그 관계 설정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아달라라고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요. 네.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참칭이라는 표현에 유감을 표하면서 양당이 하나로 뭉쳐질 것을 시사하는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인천 연술 민경욱 대 민현주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자 뉴스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급하게 새벽에 민현주 전 의원 인터뷰 섭외를 해서 잠깐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현주 전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